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어젯밤 ECB가 결국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양적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5천억 유로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실제 ECB가 내놓은 부양책 규모는 2배를 넘었습니다. 1조 1,400억 유로로 매달 600억 유로씩 오는 3월부터 19개월 동안 자산 매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덕분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놓은 상황인데요. 지수의 반등에 증권주가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 조선화학, 정유주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실적이라는 이벤트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모비스와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오전에 먼저 현대모비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706억 원으로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서 주가 또한 화답하고 있습니다. 2% 가깝게 현대모비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기아차는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흔들렸었던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이 밖에 LG유플러스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2%에서 4%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금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932포인트인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볼까요? 오늘 출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940선도 회복하면서 1945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이미 어제 지지가 확인됐었던 21선을 뒤로하고 장 초반에는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가가 장중 고점이 되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93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함께 사주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90억 원 매도, 개인도 함께 55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고점을 높였다가 하락 전환했던 코스닥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오르면서 587포인트 가리키는데요. 582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580포인트 지지를 확인한 이후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코스피와 흐름이 조금 반대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지수가 580선대로 올라서면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서 그 규모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40억 원, 기관 쪽에서 4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습니다. 62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수는 꾸준하게 고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ECB의 양적 완화 규모 소식에도 별 반응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보고요. CPR 종목 상담까지 받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득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지수는 상방이다 예측해 주셨습니다. 1980선까지 회복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 22에 화답하면서 1930선대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재료로 22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점이 가장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줬죠. 우리 CPR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지수 밴드가 1880포인트부터 1980포인트까지 일단은 1차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ECB의 양적 완화를 좀 말씀드릴 때 이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지수의 움직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질과 양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질과 양적인 부분들, 질과 양이 뭡니까? 최근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500억 유로에 대한 국채 매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들이 국채 매입에 대한 규모로 인해서 이것이 서프라이즈냐 아니면 실망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어제 일단 500억 유로로 예측치보다는 뛰어넘는 600억 유로에 대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대한 상당한 반응을 다우나 유럽 증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좀 되겠는데 이제 그리스 총선이 25일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시장에는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 일단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2월이냐 4월이냐 지금 또 11월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어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과 저금리로 부동산 정책을 펼쳤던 우리 금융시장에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정경제에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죠. 헌데 어제 우리 CPR에서는 국제유가를 60불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사실 오늘 아침에 국제유가에 대한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다가 세계은행이 어제 새벽에 발표해서 국제유가를 60불에서 70불 정도까지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걸 보고 조금은 놀랐었습니다. 우리 CPR에서 언급을 하고 바로 전망이 나온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제는 2% 정도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2% 정도 하락. 사실 어제 2% 넘는 장 초반에 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일단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전저점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국제유가의 상황들은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저항들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매물벽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 현재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유, 화학, 조선주들 같은 섹터들 현재 구간보다 크게 더 큰 급락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국제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밀렸지만은 대우조선이라든지 어제 6% 정도 급등에 이은 오늘도 5%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하나케미칼 같은 화학주들 그리고 우리 CPR에서 국제유가의 저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어떤 그 우상향 추세로 상승하고 있는 어떤 그런 SOE 같은 경우 최근 대형주로 수익 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돌파구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 증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1880포인트. 우리 CPR에서 이제 1월 16일에 지수가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1차적인 상승폭이 1930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어제 이제 1933포인트까지 상승 후에 마이너스 전환해버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일치가 됐었던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중기적인 포지션
1980포인트까지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상황들로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고점이 지금 1945포인트까지 일단은 상승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1980포인트로 향하는 어떠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과 하락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상황, 코스닥 지수 어제 급락을 주도했던 어떤 그런 테마주들, 정치 테마도 그렇고 이유 없이 어떤 상승했던 종목들, 개별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매가 어제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1시간 만에 코스닥 지수를 어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끌어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 위주로의 어떤 투매가 나왔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CPI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4월부터 변경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어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됐든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됐든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상당히 급하고 빠른 걸 좋아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는 개인들의 위치가 어떤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잘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좀 잘해서 어떤 큰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실력 차도 상당히 지금 4월부터는 갈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 또한 어떤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는 점 생각해보면 이제 상당히 좀 간단한 문제죠. 현재 15% 가격 제한폭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 중에 특히 대형주를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코스닥은 테마주들도 그렇고 개별주들도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로 가격 제한폭이 변경이 되면 코스닥 종목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30%를 가지 코스피 시장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날도 하면 60%입니다. 상당히 우리 CPI 코너가 바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월인데 제가 1월부터 계속 시청자분들에게 인지를 계속적으로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들 항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도 오늘 제 종목이 급등이 나와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데, 코스피 지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측해드린 부분들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98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원대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전년보다 19% 감소한 성적표고요.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도 5,005억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23% 줄어서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인데요. 실적 발표 전 9일까지도 계속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던 기아차 의 주가는 오늘장 초반에는 1%대의 낙폭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 이후 2% 가깝게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함께하면서 추가적인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의 최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가장 큰 이슈였던 ECB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CB가 서프라이즈 수준의 양적 완화 규모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화답을 해주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 또한 경계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일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는 22의 양적 완화 정책에 화답하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말에 있을 그리스 총선이라든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22 관련된 정책이 시장에 앞서 선반영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봤을 때 국내 코스피 증시의 반등세는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증시가 1930선대를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 대비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전일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차익 매물에 물러났었던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2 양적 완화에 관련된 내용은 단기적으로 기대 이상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향후에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도 유동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요인에 대해서 뒤집어 본다면 금일도 기아차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주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매기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불확실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물론 상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적의 부담 또한 상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실적이 4년 만에 최저순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매출의 한 95%가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현대모비스의 실적은 좋았거든요. 왜 그랬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현대차 3인방 주가 전망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대차와 어제 전일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된 내용들은 기아차는 실질적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지 공장 쪽에서 상대적인 환율에 대한 원화 가치의 상대적인 고평가에 따른 환율 효과를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현지 생산 공장도 있지만은 국내에서 현지로 수출되는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원화 환산 관련된 환율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현대, 기아차는 물론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현대모비스는 현지 해외에서 생산한 것은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또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 전망 자체가 FOMC 이후로 하반기 이후로 좀 더 미뤄질 경우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논란 역시 잠시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과 관련된 유동성의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금일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못한 만큼 당분간 개별 종목군 중에서 실적 개선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4종목에 대한 AS부터 받아봐야겠습니다. 가비아 있었고요. KC텍 먼저 받아볼 텐데요. 참고로 어제 주셨던 4종목은 오늘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2종목부터 살펴보죠. 예, 알겠습니다. 가비아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네. 어제 가비아는 좀 큰 폭 위아래 변동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장 상황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근데 오늘도 별로 그냥 보합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예, 선이고요.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지속적으로 예, 보유 관점에서 예, 말씀을 드렸고 전고점 정도는 한 번 더 예, 돌파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KC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예,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나마 좀 저평가된 예,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예, 빠질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
시장 상황도 좋긴 하지만 예, 동종목도 예, 거의 발 맞춰서 흐름이 예,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4, 4분기 뭐 실적도 굉장히 지금 좋게 지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뭐 그런 특히 뭐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 9,000원 이상의 예, 가격대는 한번 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꾸준하게 매수 관점 뭐 누릴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을 보시면 예, 수익 줄 것 같습니다. 네, K스택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오늘장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버나인이 있었고요. 성도 ENG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버나인도 전전이나 좀 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줘서 이 종목도 눌림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마다 예, 매수 가능하다 예, 말씀드렸었고요. 알루미늄 소재나 이런 그런 케이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좀 기술력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TV 부분 뭐 여전히 뭐 부동에 거의 뭐 10년 넘게 그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예, 그럴수록 파버나의 예, 그런 예, 매출은 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고급화되는 그런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보면 다 메탈 소재가 들어갑니다. 특히 네. 알루미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는 예, 보이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어제 들어가셨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예, 네. 쪽으로 예, 10,000원 이상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 ENG는 좀 유난히 좀 저평가된 그 건설 특히 그런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다든가 클린룸 예, 이런 특화된 예, 건설업체입니다. 그에 비해서 실적이나 뭐 자산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 또 과도하게 지금 빠진 상태고요. 예, 일단 뭐 바닥권을 예, 돌려놓는 흐름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또 빠질 때 이것도 기회라고 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도 예, 있긴 하겠지만 예, 거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호가 상태도 괜찮고 예, 지금도 그렇게 크게 뭐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늦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7,000원, 8,000원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예, 자산 가치만 봐도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넘어가기 때문에 예,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두 종목이었던 파버나인과 성도 ENG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버나인은 10,0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성도 ENG는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무난하겠고요. 7,000~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AS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종목 뭐 IT 쪽이 좀 많이 예.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중 하나 예, 골라봤습니다. 일단 뭐 EM택입니다. EM택은 예, 스마트폰 마이크로 스피커 전문 업체고요. 삼성전자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2014년도에 좀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2003년도 23,000원대 가다가 예, 8,000원대까지도 예,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예, 주가가 좀 예, 많이 예,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반기 들어서 매출처 좀 다변화되면서 예, 좀 3분기 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줬고 예, 점차적으로 좀 예, 나아질 모습이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예, 작년 뭐 12월 19일 날 11,000원 이하에 공략을 해서 목표가를 한번 달성을 했었습니다. 예. 한 종목이고 지금 또 그 가격대에 좀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21선 이하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좀 공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공략해도 좀 예, 시장 상황도 예, 좋고 하다 보니까 예,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12,000원은 넘기지는 않는 가격대에서 12,000원 밑에서 예, 분할 매수로 예, 좀 대응하시면 예, 다시 한번 예, 정고점 정도는 예,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메커스라는 종목입니다. 메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고요. 얼마 전에 뭐 소개시켜서 유니퀘스트랑 약간 좀 비슷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경쟁사로도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어떻게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 유통에서 탈피해서 고객의 어떤 뭐 제품 사양에 딱 맞춰서 그런 뭐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상반기에 뭐
작년 상반기에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이 뭐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2014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2014년 대비해서 10% 내외로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 자체는요. 그리고 작년 3분기 만에 또 2013년도의 실적을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PER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반도체 뭐 전체 업종 12배, 13배 정도 정도인데 지금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12월 들어서도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외인들 수급이 다시 붙고 있고요. 작년 12월 들어서 이 종목은 2,500원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가격대라든가 약간 좀 올라가도 됩니다. 그 가격대로 하면 경쟁력이 굉장히 좀 있는 가격대니까 장기적으로 뭐 박스권 상단 3,3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 종목도 이전에 한번 좀 했었던, 그래도 수익이 많이 냈었던 종목인데, 솔브레인 ENG라는 회사입니다. 솔브레인은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반도체 뭐 소재뿐만 아니라 그런 좀 스마트폰 부품 소재 쪽을 하는 회사인데, 솔브레인이 인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업. 솔브레인이 아무래도 그 소재 쪽에 중점으로 실적이 내다 보니까 약했던 그 반도체 장비 쪽에 신규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솔브레인 ENG를 이전에 뭐 TSC 뭐 멤시스라고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수 이후에 2014년도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이 되면서 흑자 구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부터 뭐 중국 LCD 업체 중심으로 검사 장비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 회사 솔브레인이 삼성전자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력을 활용을 해서 매출처를 뭐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15년 실적 개선세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는 뭐 최소 1,500원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1,200원 밑에는 좀 싸다고 보여집니다. 1,200원 밑에서는 꾸준하게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코프라입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안 좋다고 하지만 일단 매출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그리고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런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제 차량 경량화는 기름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앞으로 이건 규제 때문에라도 연비는 계속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의 폴리머 소재 매출의 자동차 부분의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 미국 공장이 좀 가동이 시작됐고, 이 부분에서 연 2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2014년도 PR 대비해서는 10배,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10배 정도 수준인데, 올해 성장 여력을 감안했을 때는 PR 한 7배 정도로 아직도 좀 오르긴 했지만, 여력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는 SK케미칼하고 또 협력을 위해서 SK케미칼이 10% 정도 지분을 지금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K케미칼과 함께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PPS 사업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눌림 시에는 약간 지금 12,100원은 조금, 여기서는 조금 더 밀리는 5일선 구간, 11,700원이나 요 정도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럽 말고도 중국에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HSBC가 발표하는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3개월 만에 반등했는데요. 중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급락 이후에 나흘 연속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상해 종합지수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3,400포인트를 찍었고요. 이로써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뭐 작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혼자 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해 시장은 초강세 시장,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세 시장으로서 이번에를 놓쳤을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요. 먼저 시장을 이끌었던 쪽을 보시면요. 먼저 증권 쪽 또한 보험주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태평양보험이 9.14%, 중국 평안보험이 3.7%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도 좋은데요. 상해전기그룹 6.6%, 동방전기 3.9%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강한 모습인데요. 공상은행, 그다음에 흥업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은행주도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방산 관련주, 특히 중국 천지위성 같은 경우는 3% 빠지고 있고요. 농업 관련주인 해남 천연고무 같은 종목들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급락세를 바로 회복해서 낙폭을 회복한 이후에 고점까지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후광퉁 관심 업종과 종목도 체크해보죠. 예, 오늘은 노봉상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봉상 코드번호는 600612이고요. 뭐 상해를 중심으로 본사를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과 보석류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금은 굉장히 좋아하죠. 거의 사랑한다라고 또 맹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봉상,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라오펑샹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봉상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중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봤었을 때 최고의 그 멋스러운 그런 고급스러운 브랜드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인들 계속적으로 소비가 좀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보석을 좀 좋아하고요. 또한 어느 정도는 호화스러운 걸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봉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실적 측면을 보더라도요, 노봉상 같은 경우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860억 원, 12년도에 1000억 원, 그다음에 13년도에는 1,500억 원을 벌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억 원의 작년 동기 대비해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봉상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광퉁 관심 종목으로 노봉상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멘토입니다. 자,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는 코스피가 강하더니만 오후 들어서는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같이 좀 차트를 보시자면요. 자, 2009년부터 해서 코스닥의 상황을 현재 열어놨는데 지금 보시자면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2009년 한번 상승한 이후에 이때 한번 반등을 주면서 박스권을 한번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새로운 박스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늘장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일봉으로 볼게요. 588.27포인트까지 현재 고점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년 전의 상황 2013년 588.54였습니다. 돌파할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장중이라도, 오늘 종가라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코스닥이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움직일까요? 제가 2월 중순쯤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자, ECB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내놨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고 난 이후에 미국 다우존스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날아갔습니다. 자, 유럽에서 하나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유럽 증시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 종목들, 정유, 화학, 조선주들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 대형주들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실적을 까보니까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실적 호전주가 될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코스닥도 가는 거지만 코스닥이 지금은 신용 물량도 그렇고 약간 좀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한번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코스피 쪽으로의 관심을 가져도 될 때, 가져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코스닥은 좋아요. 계속 유지하시고 코스피 쪽으로도 이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중에서 실적 호전주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 시간에 상담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수급 100점 중 또 오늘 종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요. 전화번호는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 중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롯데케미칼, SK텔레콤, 신한지주, 다음 카카오, 셀트리온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롯데케미칼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 오늘 올라가다 좀 내려오긴 했네요. 자, 수급은 좋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LG화학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져가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좀 롯데케미칼 오늘 윗골이 달렸어? 이거 팔아야 될까? 자, LG화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시각에서 0.7% 정도. 자, 코스피 지수가 조금 내려와 주니까 관련주들도 약간의 좀 조정은 나와요. 자, 롯데케미칼의 수급을 보죠. 자, 오늘장 수급을 열어봤더니 외인이 77,000주, 기관이 10,000주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왕 연김에 LG화학도 보겠습니다. LG화학 외인이 46,000주, 기타 업에서 58,000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최근 들어 수급 사항은요. LG화학 외인의 꾸준한 매수와 기관들의 엇갈린 매수세 샀다 팔았다 반복했고요. 롯데케미칼은 어땠나요? 외인의 꾸준한 매수에 반면에 기관들은 꾸준한 매도에서 최근에 살짝 매수로 바뀐 포인트가 좀 나오네요. 기관들이 약간 매수로 돌아서고 있어요.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등등 조금씩은 잡힙니다.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장부터 해서 좀 어제 장부터 해서 상승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ECB 정책 효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대형주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상승이 오늘은 약간 윗꼬리가 달릴지언정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정이 나온다면 거기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4분기 실적 마지막이었고요. 1분기부터 해서 그래도 개선사항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달 그 자리가 마지막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4월달이 지나고 2분기 실적이 또 열심히 일을 하는 2분기 때가 되면 그때는 1분기보다 무조건 낫기 때문에 현재 거의 시점 1분기 자체가 현재 1분기 시점 자체가 저는 바닥이라 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1월달, 1월 말쯤에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말까지 가져야 된다. 그렇죠? 현재 그게 온 것 같아요. 잘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SK텔레콤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실적이 LG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SK텔레콤도 제가 몇 차례 갖고 나왔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하기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사항의 문제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볼게요. 자, 수급을 딱 열어봤더니 오늘 거 말고요. 그 전까지 해서 외인 기관 연속 양매수 4거래일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장 수급을
까보니까 외인 45,000주, 기간 8,000주 매수세 들어옵니다. 투신 연기금 들어오네요. 자, 5거래일자 나왔어요. 외인과 기간이 양매수해지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버립니다. 자, 고민이 됩니다. 전고점 포인트 얼마? 29만원까지 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일단 29만원까지는 가겠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2% 이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29만원 이후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수급이 쉽사리 흔들릴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의 승자는 결국 기업이 했습니다. 개인이 하지 않았어요. 1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고 2분기. 올해 실적은 어찌됐든 작년보단 좋을 것이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러면 주가가 새롭게 30만원 위로 솟구치면서 가격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 올 한 해에 핫한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고요. 가장 사기 좋은 시점은 제가 볼 때는 한 7월 정도? 왜냐? 배당까지 본다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니까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은행주가 하나 걸렸는데요. 오늘은 신한지주가 걸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사는 건지 재밌네요. 자, 신한지주가 오늘 2.8%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의 수급이 얼마나 좋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을 보니까 외인들이 18만 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간이 2만 4천 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해서 외인들이 그 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1월부터는 매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주로 잡히고 있고 기간은 매도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아직 기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급등했는데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죠? 누가 매수했죠? 외인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신한지주는 뭐다? 외인이 매수가 들어오면 그냥 사면 되고 매도가 나가면 그냥 팔면 된다. 현 상황에서는 외인이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라인상의 대답으로 말씀드려보자면 61선과 121선 라인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49,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열어둬야 된다. 실적의 개선 사항이 나올 것이다. 수급이 그에 따른 증명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갑니다. 다음 카카오 볼게요. 다음 카카오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장기로 들어오실 분 아니면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차트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보겠습니다.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자, 그리고 나서 합병이 된 이후부터는 모멘텀이 사라지니까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부터 계속 뭐라 말씀드렸죠? 사도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 사도 돼요? 올해 실적, 올해는 정말 다음과 카카오의 합쳐진 실적이 나오는 건데 그 실적 대비한다면 주가는 싼 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5% 오늘 급등 중인데 이 종목 뭐 떨어진다고 매도, 뭐 올라간다고 막 매수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버티셔야 됩니다. 물려 계신 분 있죠? 사실 물리기가 쉽지 않아요. 16만 원 위에서 사기에는 도박과 같은 거였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버티시면 돼요. 다 올라갑니다. 아셨죠? 조금만 참으시고요. 저 2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려보죠. 자, 다음은 셀트리온이 또 나란히 코스닥 1, 2위가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랜만에 턴했습니다. 며칠째 계속 빠지더니만 턴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셀트리온 수급 볼게요. 자, 외인이 34,000주, 기간이 15,000주인데 최근에 수급 수상 보자면 외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기간이 들어오다 좀 팔긴 했지만 오늘 다시 들어옵니다. 자, 저는 이 외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단타 세력이라면 이렇게 느긋하게 물량을 야금야금 사면서 주가를 천천히 올리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연말까지 보려고 외인들이 매수하는 겁니다. 정말 외인들이 야금 물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셀트리온은 상반기 1분기 안으로 유럽 이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미 뉴스상으로 나온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하반기 빠르면 6월이나 8월쯤에 미국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연말이 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램시마를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절반 이상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뛰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뭐 찍어낼까요? 열심히 약 찍어내겠죠. 램시마도 있겠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물건 열심히 팔겠죠. 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뭐 단기로 떨어지고 오르고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얘는 계속 갈 종목이니까. 제가 시간이 걸릴지언정 계속 가져가고 싶은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보트상에도 있는데요. 안 팔고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상담을 해보죠. 네. 레버리지 11,100원 20% 78하나님.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특히 코스피 지수가 2,000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길어봤자 4개월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디지털 대성. 네. 누구죠? 테마주인데요. 김문수 테마주인가요? 6559님. 네. 매수가가 4,700원 보겠습니다. 자, 4,700원이세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사셨네요. 네. 대통령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슈가 돼서 다시 올라가면 팔아야겠죠. 네. 적당히 이거는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테마 따라가셨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거죠. 죄송하지만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멜파스 6,280원 20% 보겠습니다. 자, 멜파스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조금 약간 최근에 소외를 좀 받았어요. IT주도 비중확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나서부터 1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1월 초부터 좀 밀리기 시작하는데, 파트론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트론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데, 멜파스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안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멜파스는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빠지고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수급 보죠? 자, 수급 외인 매도. 최근 들어서 외인 계속 매도, 기간 매수 더 이상 안 들어오는 약간 흐름이네요.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일단 4분기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매수가 근처 오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또 깨져버린다면은 5,500원 깨지면 매도할게요. 5,500원 깨지면 무조건 매도.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매수가 근처에 6,300원 되면은 전량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AS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이 있고요. 또 한 판 더 있습니다. 볼게요. 네, 광동지와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네, 하나씩 좀 AS를 하기보다는 뭐 많이 밀리고 있는 KCC부터 보죠. 자, 매수가가 53만 6천원인데요. 지금 54만 7천원입니다. 다시 다 올라왔어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갑니다. 이거 횡보 중이에요. 제가 한번 튈 거라 그랬죠? 조만간입니다. 기다리세요. 왜요?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KCC를 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갈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밀리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현대 엘리베이터죠? 자, 현대 엘리베이터 뭐 밀립니까? 많이 밀립니까? 네, 1.3% 밀립니다. 매수가가 62,200원인데 한 900원 빠졌습니다. 걱정일 수준까지 밀려있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역시나 큰 종목입니다. 왜요? 실적 개선사항 있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8배, 7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 남북 경협 이슈는 보너스다. 아셨죠?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보죠. 오늘 종목은요, 사실 오전장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갑자기 올라요, 파라다이스가. 한번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파라다이스 이슈를 좀 설명드려보죠. 똑같을 겁니다. 실적 이슈는 당연히 올해 나오는 거고, 춘절 효과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춘절 이슈로 1월달 초부터 해서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한번 조정 나왔죠? 왜 조정이 나왔죠? 별다른 이유 없어요. 정부 정책 이슈에 따라서 급등했다 조정 나왔습니다. GKL 밀리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이유는 수급이 좀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1분기 때 괜찮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합병과 시너지,
이슈가 굉장히 크게 올해 작용하는 한 해다.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살만하겠죠? 거의 바닥 확인이다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종가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방송에서 말씀드린다 했어요. 오늘 종목 처리 안 합니다. 아무것도. 손절가 24,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걱정 마시고 매수해 보시고요. 한번 수익을 좀 제대로 내보고 한 2월 중반 정도까지가 되면 그때 제가 수익을 10% 좀 내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 보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라다이스까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의 마감을 9분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3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무려 1.8% 올라서 588.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기 저항이었던 590선을 1포인트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600선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 신호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융자 잔고가 2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공매도에 대한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유동성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젯밤 ECB에서 대규모 자금 매입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의 바닥 탈출 신호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단 실적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만큼 실적 예상보다 좋아지는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